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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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성이 없어서 자꾸 실수를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진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서가 몇 쪽이죠? 한번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한번하고 좀 달라서 자, 왈, 아, 비, 생이, 지지자 135쪽 자, 왈, 아, 비, 생이, 지지자라 호고, 미니, 고지자야, 이로라 이 텍스트입니다. 자왈, 아, 비, 생이, 지지자이라 호고, 미니, 고지자야, 이로라 자이 가라샤되 내 생하야 하는 자이 아니라 얘를 조히 여겨 민희서 구하는 자이로라.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한문 버전의 문형상으로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공자에 관한 그 평가 또는 평판에 관한 또 나름의 해석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 문장은 그 영어 구문에서 not A, but B 이런 부분이죠. not A.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이다. 이런 구절이죠. 근데 한문에는 그 문장이 점점 발전하면서는 그 말리을 이를 넣어가지고 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그 예시 표현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기에 문장이 아비 생이 지지자와 그 밑에 호고 미니 고지자야가 내용상 A가 아니라 B이다 이런 문형을 만들어내지만 그 형태를 예시학교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B라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A, B, 생이 지지자 이게 한 문장이죠. 그 다음에 호고 이하 문장인데 야, 자야 이 야가 나가면 무슨 자야 이렇게 나가면 보통은 어떠한 자이다 이렇게 이제 진술하는 그런 문장 구조인데 요 비가 뭐뭐가 아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요 뒤에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생략돼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만약에 현대 중국어로 번역을 한다면 불시, 우시, 스 이런 문장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A가 아니라 B이다. 이런 문장을 만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문형상으로 보면 나는 생리 지지자가 아니다. 그러면 나는 뭐이냐? 호고 미니 고지자야이다. 요거죠. 그러니까 문장이 이제 아비 생이지자와 호고 미니 고지자야의 자가 둘다 여기에도 자가 들어가고 여기도 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내용상 의미상 뭐뭐가 아니라 뭐뭐이다 이렇게 역접의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나에 해당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용상으로 A가 아니라 B이다. 이와 같은 구문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문에서는 그 형식, 문형을 나타내주는 표지가 없어도 그 문장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생리지지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진술이죠. 여기서 생리지지자가 아니다라고 공자 스스로 진술했다는 것은 공자에게 생리지지자라고 하는 평이 있거나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다는 걸 반증하지요. 그러니까 공자는 생리지지자인가 보다. 이러한 평에 대해서 공자가 거부감을 느끼거나 부담감을 느끼는
표현이 논에 몇 군데 나오죠. 자, 일단 호고 이 문제는 앞에서도 나왔듯이 옛것을 좋아한다 이 말인데, 우리는 옛것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꾸 낡은 것, 우리 타분한 것, 구태의연한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고전이라고 할 때 이 고전이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호고라고 하는 것, 고전의 의미를 띠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시간과 공간의 테스트를 지나온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전히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죠. 옛것이긴 하지만. 공자가 말하는 호고라는 것도 글자 그대로 뭐 맹목적으로 옛것을 좋아한다기보다도 여전히 현실적으로 재해석이 되고 현실의 의미가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옛것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미니 부지자에서 문법적으로 설명을 이는 보통 여기서는 도치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민첩함을 써서 민첩함으로써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써이가 논어나 이런 데서 나올 때는 동사의 성질을 여전히 얼마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민첩함을 사용해서 민첩한 어떤 자질을 사용해서 그것을 추구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는 고를 가리키고 옛것을 추구하는 자이다. 이게 공자가 스스로를 외부의 어떤 평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를 긍정한 그런 측면인데, 이런 점이 공자의 어떤 탁월함이다. 공자가 탁월한 인물이 된 것은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그런 학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배우려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배운다는 것은 개방이 되어야, 자기 마음을 열어야 배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이 들면 배우기 어려운 게 자기의 세계가 자꾸 광고해지고 커져서 고착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평생 자기 스스로 옛 고전을 좋아해서 그것을 민첩하게 추구했다라고 스스로를 인정할 만큼 학문을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징수했죠. 이런 점이 공자가 어떤 현재까지도 인격적 매력, 인간으로서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생리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유학 전통에서 이것이 일종의 신화가 되죠. 그래서 생리지지, 생리지지, 학이지지, 명강이지지, 고니지지, 생리지지, 학이지지, 고니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어떤 학문의 학식의 어떤 진보, 학식의 학문의 자질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용어가 중용에는 이미 체계화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이행지, 이행지, 명강행지하고 짝이 돼가지고 지와 행을 짝지우고 그 지의 어떤 지와 행을 가지고 있는 발현할 수 있는 자질 또는 습득할 수 있는 자질을 또 세 단계로 나누고 이런 건 상당히 조직화된 체계화한 그런 형이 되죠. 이런 것들은 공자의 이러한 어떤 진술이 하나의 어떤 뿌리가 돼가지고 그것이 점차 육아 내에서 신화화해가거나 또는 체계화해가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불어, 괴력, 난신, 이러시다. 자,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그런 문형이에요. 문형 자체는 간단하죠. 선생님은 말하지 않았다. 괴력, 난신은. 괴력, 난신은 이제 전통적으로 좀 이 주도적인 해석에서는 괴와 력과 난과 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괴한 힘,
그 괴이함, 용력, 회란지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괴이한 것과 힘과 또 어지러움, 혼란과 또 약간 그 신비주의, 미신 뭐 이런 것들을 말을 안 했다 이렇게 보통 평가하고 있기도 하고 또 약간 특이한 해설로는 괴를 그 수식어로 봐가지고 괴력과 난신 이렇게 나누는 해석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이한 힘, 그다음에 어지러운 신, 혼란한 신 또는 뭐랄까 비정상적인 신, 뭐 이런 의미로 말하기도 한데요. 뭐 그것도 나름대로 근거는 있습니다. 물론 다 근거를 어쨌든 찾아가지고 자기 해석을 하게 돼 있겠죠. 어쨌든 력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파워입니다. 우리가 이 힘이라고 하면 상당히 가치 중립적이지만 이것을 번역을 할 때 political power 이걸 해가지고 권력이라고 하면 또 의미가 달라지죠. 폭력하고 권력하고 다 력이니까 기본적으로 력이죠. 제가 뭐 중국어 공부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막 중국 영화도 보고 뭐 이런 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60, 70년대에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영화계가 굉장히 수준이 높았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홍콩이나 대만에서도 우리나라 와서 영화 찍기도 하고 또 대만이나 홍콩에는 고전 영화를 찍을 만한 무대가 그때는 적절하지 않아가 우리나라에서 와서 많이 찍었대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유명한 홍콩 배우들도 우리나라 와서 그 엑스트라도 막 하고 홍금보, 원표, 뭐 성룡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도 나름대로 무협 영화라는 장르가 있잖아요. 시대 영화 대부분 무협영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서생이 이제 과거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뭘 했냐면 글씨 써주고 뭐 글 지어주고 또 뭐 적자 같은 거 이런 거 써주고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하루는 어떤 낯선 손님이 와가지고 뭔 이상한 내용의 글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그거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자아프로 괴력난신 이런 이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중국어로. 그런데 이런 말들이 중국 고전 영화에서는 굉장히 이런 논어나 맹자나 이런 구절들을 잘 인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같네요. 아무튼 괴력 난신, 괴와 력과 난과 신 또는 괴력과 난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괴와 력과 난과 신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공자로서는 그 폭력적이거나 또 비정상적이거나 또 미신적이거나 또 선동적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지향했던 것은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이런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또 사회윤리를 추구하고 이런 자세를 보였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증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구절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뭐 심지어 여기에 나오는 글귀를 따가지고 뭐 출판사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고대 동양 사회에서는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모든 개개인에게 어떤 학문하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자왈 삼인행에 필유 아사언이니 태기선자의 종지요 기불선자의 계지니라. 자왈 삼인행에 필유 아사언이니 태기선자의 종지요 기불선자의 계지니라. 자의 가라사대 세 사람의 행함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나니 그 어진 자를 가려여 쫓고 그 어지지 아닌 자를 고칠지이다. 자, 이번 문장이 삼인행 필요 아사언 여기에 하나의 주제가 되죠. 그게 문장의 한 주제, 제시나 전제가 되는 글이죠. 삼인행 그러면 세 사람이 간다 이런 뜻인데 이 행은 뭐
반드시 걷는 행동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어떤 행위를 통칭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세 사람이 같이 공동 행동을 한다. 세 사람이 같이 뭔가를 한다. 이런 의미로 일단 받아들일 때 거기에는 필요하사어 여기 유가 동사죠. 있다. 그럼 뭐가 내 스승이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필은 반드시라는 그 3인행은 일종의 부사부처럼 세 사람이 행동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독립된 부사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내 스승이 있다. 여기가 이것이 바로 거기에라고 하는 그 장소, 공간, 장소성을 나타내는 지시 더하기 장소 이런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면 이 거기에라는 3인 사이겠죠. 3인 가운데. 그러니까 언이 나오면 유심히 봐야 됩니다. 언이 나오면. 물론 언이 앞에 형용사가 나오면 연이라든가 또는 여라든가 또는 이라든가 이런 글자처럼 형용사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뭐 하게 뭐뭐 하듯이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처럼 한 구문에서 한 문장에서 그 뒤에 이렇게 언이 나오면 장소와 지시사와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라는 아무튼 그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잘 새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서 혹시 지어의 준말이다 뭐 이렇게 하죠.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의 두 문장이 두 구문이 말하자면 주제가 됐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그 이제 판단이 들어가서 평가하는 내용은 그러면 뒤에 문장 택기선자의 종지 기불선자의 계지라는 문장이 조금 익숙해지려고 했는데 또 바뀌었어요. 택 이 택이라는 글자에 가만 보면 이 글자가 여기라든가 tuk이라든가 뭐 석이라든가 이런 글자의 발음을 담당합니다. 음을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풀석자죠. 해석하다 할 때. 그 다음에 삼수가 들어가면 못택자죠. 못. 소택지 할 때 못택. 그 다음에 뭐 말씀문이 들어가면 번역하다 할 때 여기죠. 이런 것처럼 이 글자가 여러 발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택이 일단 그 수를 동사죠. 그 기선자. 그 다음에 병렬 연결하고 정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기는 지시사죠. 지시사 역시 앞에 나오는 3인을 가리키겠죠. 3인 가운데 선한 자, 그 선한 자를 택한 가리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를 따르. 지 역시 3인을 가리키겠죠. 아니면 또 착한 점을 말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착한 사람을 가려서 그 사람을 따른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기불선자의 계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택이라는 것이 생략됐죠.
기입을 쓴다 똑같고 계지 똑같죠. 자, 이처럼 한문의 문장에서는 이렇게 동일한 동등한 자리에 같은 자리에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에 같은 유형의 글자가 오면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필기의 그 기록의 간결성, 효용성, 경제성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아무튼 한문에서는 이제 맥락상 이해가 되는 경우에 생략하는 게 많기 때문에 참 조금 까다롭죠. 자, 다음은 구절입니다. 자, 왈 천생덕어여이시니 환퇴 기여여하이리요. 자왈 천생덕어여이시니 환퇴 기여여하이리요. 천생덕어여, 요거는 천생덕어. 이제 이쪽에 썼다 이쪽에 썼다 하면 되겠네. 조금 꾀가 나네요. 적응이 돼가지고. 선생적 이거는 전치사지요. 그럼 나에게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낳아줬다. 다시 말해서 하늘은 나에게 덕을 주었다. 어떤 내 나름의 자질, 내 나름의 어쨌든 그 영향력 이런 게 다 덕이라고 그래요. 우리 덕 그러면 뭐 단순히 도덕적이다 이런 뜻뿐만 아니라 어쨌든 요즘 상황에서 제일 이미지가 그럴듯하게 번역하려면 영향력 이런 의미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나에게 큰 힘을 줬다. 큰 어떤 자질 그런 걸 줬어요. 환퇴 기여여하. 환퇴는 일종의 주제 같은 거예요. 환퇴는 그 송환공의 혈통을 이은 약간 귀적이에요. 근데 이 환퇴가 사마라는 직책을 가진 집안의 어떤 그 관례였기 때문에 사마 환퇴 또는 이 성을 상으로 써가지고 향을 쓰기도 하는데 이 향은 성을 할 때 발음이 상으로 나는데 그래서 사마상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춘추나 뭐 다른 기록에는 사마상퇴 또는 환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의 특징적인 점은 공자의 제자 중에 사마후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사마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사마후의 형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대단히 어쨌든 말하는 폭력적이라고 할까? 약간 요즘식으로 조폭 같은 그런 세력을 떨치면서 사람들을 좀 괴롭히기도 하고 자기 어떤 영향력을 넓히려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당시로 말하면 디스오더, 약간 그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환태가 일종의 공자에게 상당히 그 위협적인 일을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뭐 회유하려고 하거나 또는 공자의 어떤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하거나 또 그런 식으로 공자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일들을 몇 번 했었는데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일을 몇 번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자 스스로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었으니 덕을 낳아주었으니 환태지까지 것이 나에게 무엇하겠는가. 여기서
기, 여 하죠. 그게 목적어죠. 그러니까 여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다, 어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경우에 목적어가 오면 보통 여와 하 사이에 목적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기, 여, 여하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기는 지시에 측면도 있지만 부사적으로 장차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지시의 측면도 약간의 가정의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장차하는 말 속에는 그 임박한 미래의 일에 대한 어떤 얘기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죠. 그래서 기라는 글자가 나오면 보통 장차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런 뉘앙스로. 그래서 황태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황태가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식의 진술을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공자라는 인물이 갖는 그런 실존적인 공자, 역사적 공자 이런 공자의 어쨌든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또 한번 볼 수 있는데, 이 공자의 요 말과 문왕이 몰하시고 사문이 제하는 것처럼 맞은 어쨌든 이런 그 몇몇 구절 속에서 공자 자신이 역사적으로 나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 하는 자기 사명에 대한 그 자각, 이게 굉장히 강렬했다 이렇게 우리는 유추하기도 합니다. 그 공자 스스로도 50에 지천명했다 그랬죠. 50에 지천명했다 그랬죠. 그 이런 것들은 공자가 자기 삶에 대한 자각, 그러니까 존 칼뱅의 그 기독교 프로테스탄티즘 운동의 슬로건 중에 하나도 직업 소명설이라고 있죠.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다. 직업은 일종의 소명이다. 이렇게 이제 개신교, 장로교 교리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런 것처럼 어쨌든 내가 이 먼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와 있다. 태어났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공자 스스로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낳아줬다 하는 자각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어쨌든 삶의 궤적 중에서, 삶의 이력 중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이면 나에게 고전을 익히고 고전을 접하고 고전을 정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당시가 사들이 출세 칼을 차고 세계에 나가가지고 출세해서 자기 영향을 발휘하고 어쨌든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야말로 자연적인 폭력이 일상화한 그런 시기였는데, 그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존재 그 의미를 확인하지 않고 학문과 문화를 통해서 자기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죠. 그런 여러 그 논어에 보면 간간히 공자가 이런 자의식을 갖는 게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이고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삶의 위협 속에서도, 자기 생존의 위협 속에서도 내 할 일은 있다. 나는 이런 일을 위해 왔다. 그러니까 현실적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조금도 나를 위협하게, 말하자면 마음을 약하게 하지 못한다. 이런 강렬한 자기 의식이죠. 이런 것들이 참 현대에는 뭐 이렇게 이럴 계제가 별로 없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자각이나 자의식 이런 것들이 참 소중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자왈 이 삼자는 이아위은호와 오무은호이로라. 오무 행이 불여 이 삼자자의 시부야이니라. 자왈 이 삼자는 이아위은호와 오무은호이로라. 오무 행이 불여 이 삼자자의 시부야이니라. 자, 이 가라사대 이 삼자는 날로서 은하다 하느냐. 내게 은함이 없어라. 내 행하고 이 삼자의 여치 아니함이 없은 자의 구이니라. 문장이
현대문학은 약간 문장 대열 방식이 달라가지고 아이고 물이 말라버렸어요. 이거 여기서 이 3자 이렇게 됐죠. 이 3자는 두세 사람 뭐 그런 뜻인데 보통 좀 약간 소수의 몇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부를 때 이 3자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 뭐 이런 뜻인데 여러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얘들아 뭐 이런 식의 이 3자 두세 사람 이런 뜻이니까 소수의 몇 사람을 가까이 친근하게 부를 때 이 3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3자는 이가 여기서 후는 의문 어기사라고 생각하면 이 문장 자체가 의문문이 되는 것이죠. 의문문 우리도 뭐 써놓고 이렇게 물음표 찍으면 의문문이 되죠. 그런 것처럼 호가 그 역할을 했다. 그러면 역시 이가 동사성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로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는 것으로 하다. 그러면 내가 하는 사람으로 여기다예요. 실제로 이 3자가 주어져. 이 3자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나를 하다고 하느냐 숨긴다고 생각하느냐 숨긴다고 여기느냐 숨기는 사람이라고 보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하나로 이위처럼 수거가 되면 보통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로 삼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이 합쳐져 가지고 그런 용리가 나옵니다. 자주. 여기서는 그렇게 이 3자 이라 위은 이렇게 가지고 나를 숨긴다고 여기느냐라는 의문이 되죠. 그 다음에 호문호이에서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은혜처럼 전통적으로 이해할 때는 나는 숨기는 것이 없다죠. 나는 숨기지 않는다. 숨김이 없다. 근데 나는 숨김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호는 어디에 대한 걸로 써요. 그러면 호이니까 은호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에게 숨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봐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내게 은홈이 없어라 이렇게 되죠. 은혜에도.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은함이 없다. 숨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호의 자체를 뭉뚱그려서 어기사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호의 자체가 약간의 그런 뭐랄까요? 약간 약간 그 부정적인 느낌을 약간 갖는 그러면서도 아주 심각하게 비난하지는 않지만 약간 그럴 수가 뭐 이런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것 느낌 그러니까 이런 합쳐진 느낌 이런 식으로 호의를 어게사로 보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우리가 논어 전통적으로 우리가 논어를 이해한 방식으로는 이거를 뭐에게 이거는 이 3자를 가리킨다고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나는 없다죠. 자, 나는 없다. 행위 부여의 3자다. 실수.
실수. 오무 나는 없다. 행이 부려 이삼자자. 행이 부려죠. 행이 부려. 행이 하나의 동사죠. 동사스러워. 그다음에 이라고 하는 병렬을 나타내고, 그럼 부려 이삼자, 부려 이삼자. 여는 여기서 보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보여주다. 여기 물론 여가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는 더불어하다, 뭐 참여하다, 관여하다 이런 동사를 쓰지만 또 이게 일단 동사니까요. 여가 동사죠. 여가 동사일 경우 대부분 관여하다, 참여하다, 주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전통적으로 보이다, 보여주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행했으면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뭔가 경하고서도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드러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은에 지금 대조된 느낌이니까 은이라고 하는 것은 숨기다. 그러면 여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드러내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 무. 이러한 것이 이러한 것이 없는 자. 근데 이 자가 A 뭐뭐 하는 자, 이것이 시, 이게 자와 시가 같이 연결된 특수한 예인데 이렇게 문장 쓰는 경우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시 자체가 일종의 계사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뭐는 뭐뭐이다. 여기에 논어에도 이미 용의가 나타나는 예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현대어에서는 뭐 나는 뭐 예를 들어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시가 I am M에 해당하거든요. M. 근데 M도 비동사 같은 예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시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런 예가 흔하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가 바로 뭐뭐이다 그런 뜻이죠. 이러한 자가 바로 그이다, 나이다. 여기서 그 공자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직접 밝혔어요. 자기 이름을 직접 밝히는 것도 하나의 관행적으로는 뭐 어른이라든가 또는 스승이라든가 또는 뭐 왕이라든가 아버지라든가 이렇게 할 때 또 존경하는 대상에 대해서 자기를 낮출 때 이름을 직접 자기 이름을 부르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름이 옛날부터는 지명하는, 호명하는 그런 어떤 마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옛날 사람들은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이름을 더럽히고 훼손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인격 손상으로 훼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직접 밝히는 것은 굉장히 맥락적으로 긴장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행하고서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없는 자.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오무 행위 이삼자 자이다 맞죠? 이것이 나이다. 이렇게 한 번 더 시라는 것이 강조해주고 있죠. 아무튼 이런 식의 표현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논어에서는. 그 다음에 짤막하지만 또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사교하시니 문행충신이니라. 자, 이사교하시니 문행충신이니라. 자, 내흐로서 가르치시니 문과 행과 춤과 신이니라. 넷이라는 말도 여기서 히읗 고경으로 옛날 히읗 고경 명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 하나, 뭐 한둘 이런 글자에는 히읗이 숨어 있다고 옛날 사람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사교인데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넷을 써서 네 가지를 가지고서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여기 로서라는 소유 자격 아니 도구나 수단을 이끌어오는 조사로 쓰이죠. 뭐로서. 그래서 이제 서이자가 됐는데 이 글자를 서이 이렇게 그러잖아요. 서이 이렇게 말하면 이걸 쓴다 그런 뜻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써서 가르쳤다. 그리고 문행충시는 이 네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하나 열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써서 네 가지를 가르쳤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된 종속절. 그러니까 종속절 같은 것이고 문행충시 여기 네 가지가 실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네 가지를 써서 네 가지를 가지고서 가르쳤다. 여기 이렇게 단락이 지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네 가지에 해당하는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서 문행충신 이렇게 열거되어 있죠.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문화적인 전범, 문화적인 제도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문이라고 합니다. 행실과 충직함과 신실함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공자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교육하려고 했던 것은 이런 내용이다.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문화를 창달한다는 것은 이런 유형이다 이 말이죠. 학문적인 이런 의미와 그다음에 행실, 그다음에 도덕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다음 하나만 더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성민을 오 부득이 견지의 얻은 득견 분자자이면 사가의입니다. 자왈 선인을 오 부득이 견지의 얻은 득견 유황자이면 사가의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성인을 오 부득이 견지의 얻은 득견 분자자이면 사가의입니다. 자왈 선인을 오 부득이 견지의 얻은 득견 유황자이면 사가의입니다. 자의 가라사대 성인을 내 얻어보지 못하거든 군자를 얻어보면 이가합니다. 자 가라사대 선인을 내 얻어보지 못하거든 한 있는 자를 얻어보면 이가합니다. 이 문장이 이것은 뒤에 자와는 그냥 끼어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장 구성이 똑같죠. 문장 구조가. 그래서 뒤에 나온 자와는 좀 쓸데없이 끼어든 베껴 쓰다가 잘못 뺏겼습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글자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은 성인과 거기에 대비되어서 군자 이렇게 했고 선인과 거기에 대비해서 유황자 이렇게 했죠.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사라고 하는 글자 그러니까 성인 오 부득이 견지의 성인이 주제죠. 일종의 주제 토픽 같은 거. 그러면 그 성인을 이게 일종의 우리 언어에서도 언어에서도 목적어 취급했지만 한문에서는 이걸 주제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을 주제로 한 것이죠. 성인을 내가 부득이 견지의 부득이 견지의 이렇게 볼 때 득이 동사죠. 견도 동사예요. 사실상 얻다. 근데 요 이가 경우에 따라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부득이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말에도 우리가 우리 현대 우리 국어의 일상 어휘 속에도 부득이 해서 이런 말 쓰죠. 부득이 해서 뭐 했다. 어쩔 수 없이 뭐 했다. 그 상황을 견딜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상황을 거부할 수가 없어. 거부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의미로 부득이해서 이렇게. 그래서 부득 얻지 못한다. 그래서 그 견 목적 같은 그것을 본다. 그것을 보는 것을 얻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의는 일종의
주관적인 표현으로 보기도 하고, 이 의는 사실상 그 문장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여러 가지 그 뉘앙스에 쓰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정말 꼼꼼하게 언어학적으로 분석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심지어 가끔 가다가는 서양 언어에서 말하는 시제 처리에도 이 글자가 씁니다. 하여튼 과거 완료 시제 같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시제 표현은 사실상 완료형 이런 식의 표현들은 대부분 그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진술과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인을 내가 못 본다면, 성인을 보지 못할 경우라면 득견 본자자 사가의, 이게 실제 그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죠. 득견 보이죠? 여기까지는. 득견, 이 득은 일종의 보조 동사처럼 쓰였죠. 견이 실제 동사죠. 볼 수 있다. 분자, 분자자. 이 분자자도 분자가 자를 수식하는 일종의 형용사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는 관형사처럼 자라는 불특정한 대명사를 지시하는 대명사를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자인자, 분자인자 이렇게 된 거죠. 분자다운 거죠. 이 분자 같은 자, 분자인 자, 분자인 사람. 분자인 사람을 보면, 여기 면, 그러게, 왜냐하면 사라라는 것이, 뭐뭐 하면 뭐 하면 이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여기 현대 중국에서 이걸 쉬 또는 지우스를 써가지고 그 문장 처리를 하거든요. 그게 이 역할을 한문에서는 사가 있어요. 전환해주는 문장의 어떤 뉘앙스를 전환해줄 때 사라는 것입니다. 사는 이 사자죠. 그래서 이에 괜찮다. 가라는 말은 가하다 이런 말인데 가하다는 말은 괜찮다. 오케이. 요즘 제일 뉘앙스가 그럴듯한 게 오케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만 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아쉽지만, 그러니까 원래 제일 바라기는 성인을 보는 것인데 성인을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군자인 자만 봐도 된다. 군자인 자만 보면 오케이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그 다음은 문장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착한 사람을 못 본다면, 만약에 못 본다면 유항자를 볼 수 있다면, 유항이란 말은 항을 가진, 항이 있는 글자. 이 항이라고 하는 글자가 가끔 주석에는 상으로 쓰기도 하는데, 주석에는 상의 대형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 항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쨌든 일관성, 항상성, 뭐 스테이빌리티, 하여튼 어떤 그 심리나 의식이나 정신이나 태도의 그 지향성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밀고 나가서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걸 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항이라는 글자가 유학에서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항심이라는, 항산과 항심이라고 하는 맹자의 중요한 그 경제 논리에 들어가는 중요한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공자가 이 항에 대한 그 가치, 항의 가치를 예찬한 것이 몇 군데 있어요. 요거 말고도 뭐 항에 대한 덕을 가지고 있어야만 의사든 뭐 점쟁이든 해먹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주역의 항괴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어쩌면 착한 사람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서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고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시류나 변화에 민감하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어떤 그 가치, 어떤 뭐라면 자기 어떤 소신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는 이런 사람만 봐도 괜찮다, 오케이다 이 말이죠. 이것도 어렵죠, 사실은. 사람이 우리 고름을 비유하는 말은 영양생태 이런 말.
추위와 더위를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코미디언 중에 이훈열이라고 하는 코미디언 있죠. 코가 되게 커가지고 무슨 동전도 뭐 코에 들어간다는 뭐 이런 거. 이 사람이 상당히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의표를 찌르는 그런 세계를 한데 이런 걸 했대요. 날이 엄청 더웠어요. 날이 엄청 더우면 여름에도 찌는 듯이 되니까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겨울이면 춥겠지 그런 거예요. 별로 안 웃었죠. 썰렁하죠. 갑자기 썰렁해지죠. 근데 이 말이 되게 참 뭐랄까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곱씹을수록 굉장히 참 느낌이 뭔가 씹을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자명해, 당연해. 근데 이런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 변화나 뭔가 질서나 어쨌든 뭔가를 추구할 때 그것이 그 어떤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 굉장히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이해관계나 이해득실에 따라서. 근데 그 학을 가지려면 이해득실에 어느 정도 벗어나 있어야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봐도 좋고, 그 뒤에 한 문장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엉터리 같이 무의 위유하며 허의 위영하며 약이 위태면 난보유한의입니다. 무의 위유하며 허의 위영하며 약이 위태면 난보유한의입니다. 요 글자가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논어의 어떤 다른 판본에 제가 들고 있는 판본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금을 무로 읽으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무로 읽으라고. 그래서 무와 같은 글자 뜻도 같은 뜻이었어요. 그래서 무로 읽어라, 뭐 무처럼 읽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서 관행적으로는 무로 읽습니다. 무호대 유호라 하면 영호대 허호대 영호라 하며 약호대 태호라 하면 항이 신이 어려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까 앞에서도 자활 성인을 하고 그 뒤에 자활 선인을 해가지고 이 자활자가 일반적으로는 건더더기로 붙은 글자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무위 위유라는 구문과 이어서 보면 요거는 항해덕을 중심적인 텍스트로 주제로 삼은 그 말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앞에 있는 구절과 다른 그 시츄에이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계제에서 이 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성인과 군자자 요 경우와 선인과 유황자 요 관계는 앞에 종속절 같은 거는 두 구절의 두 문장의 패턴이 앞부분이 동일해서 같은 시대에 같은 시기에 같이 말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얘기해지지만 뒤에 무의 위유라거나 이런 문장 구조를 대입해서 볼 때 사실상 뒤에 것은 독립된 구절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일단 항해덕을 중심으로 논의했고 그 항해덕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그 문장 구성도 달라지죠. 무와 이라고 하는 병렬 구조를 세 번이나 반복했으면서 무위, 허위, 약위 이렇게. 그러니까 무하되 유하다고 하며 허하되 영하다고 하며 약하되 태하다고 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없는데도 있다고 여기며 또는 있는 채 하며 이런 식으로 비어 있는데도 찬 것처럼 여기며 약은 간약하다 뭐 좀 약소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간약하다, 약소하다, 조금 묶어놓은 원래 약이라는 게 묶어놓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묶음으로 한 묶음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다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태는 여러 가지 이제 뉘앙스를 갖는데 넉넉하다는 뜻도 있고 심지어 교만, 사치 이런 뜻으로 태가 쓰이기도 하고 또 말할 요즘 우리식으로 약간 속되게 말하면 배포가 큰, 통이 큰 이런 뜻으로 이런 뉘앙스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은 좀 작은데 범위가 좀 약간 좁은데 작은데 넉넉한 뜻이 하며 남한테 잘 보여주고 남한테 인정받는 이런 게 우리 현실에서는 비일비재하죠. 아주 그 허위의식에 찬 사람들이 많죠. 이러면
난호 유항의 난호 호의 처리를 보통은 어디 A니까 항이 있음에 어렵다. 보통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언어에 따른 전통적 해석. 이 전통적 해석이 조선시대에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사실상 고려나 그 이전부터 어쨌든 논어를 그 중국 대륙에서 논어가 우리 한반도 문화사에 편입된 뒤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을 거라고 보는 게 그래도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직접 이제 학문이 들려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중국 대륙으로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부터 이렇게 구술로 계속 전승했다고 보고 물론 향찰로 표기했을 수도 있겠죠. 향찰이나 이런 식으로. 아마 적어도 고려 시대 조선 전기까지는 이두식 향찰식으로 이 설명을 달았겠죠. 불의를. 그런데 어쨌든 한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나서 언해를 할 때도 이런 전통적 해석이 계속 그 구전 전승되어 온 것을 가지고 토대를 해가지고 했을 거라고 보고, 물론 그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다 반영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율곡언해본이나 퇴계 쪽에서 퇴계학파나 이런 쪽에서 구문을 꺼내는 게 미묘하게 다른 것도 있고 또 언해를 다른 방식도 미묘하게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언어학적으로든 한문의 문장학에 대해서 미묘한 차이는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렇게 봤다는 것은 이런 방식의 해석이 우리 역사, 문화사에서 논어 해석에서 주류를 이루어왔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호가 어쨌든 어휘사로는 느낌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치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죠. 또 문장을 도치시키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렵도다 항이 있으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호는 일반적으로 호가 가끔가다 원래 에게 이런 역할을 할 때는 대부분 이 글자가 제일 주류죠. 물론 뭐 이전에는 이 우를 서경이라든가 이런 더 고전에서는 우를 쓰다가 이것이 어로 바뀌었다가 현대 그 백화에서는 현대 간치자에 다시 이 우로 돌아와 버렸죠. 근데 이 두 글자는 발음이나 뜻이나 역할이나 거의 뭐 일치한다고 하는 것에 가깝죠. 그래서 현대 백화점은 다 이 자리에 이걸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요 글자는 가끔가다 뭐에 이렇게 쓰지만 많은 용례가 이 느낌 어기의 용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도치로 봐도 크게 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어색한 8시 딱 10분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없앨 수 있나? 네, 됐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이 너무 밝지 않아요? 괜찮아요? 자는 조이불강하시며 익불석숙 이러시다. 여기 좀 발음이 읽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다시 잘 읽어보겠습니다. 자는 조이불강하시며 불석숙 이러시다. 자는 조하시고 강치 아니하시며 익하사되 숙을 섞지 아니하더시다.
조는 낚시할 조죠. 낚시. 그래서 조기 조기랑 낚시하기 좋은 그 너럭 돌 같은 게 무더기져 가지고 약간 높게 두드러하게 되어 있는 그걸 기라고 하는데 한시에 그 공간적 배경으로 참 많이 나와요, 이 기가. 그리고 또 그 유정원의 시중에 유정원의 시였던 것 같은데 그 강설이라고 하죠. 그 강설의 마지막 구절이 독조 한강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요 모티브를 가지고 이렇게 독조 한강도라는 게 있어요. 독조 한강도. 혼자 이제 이렇게 뭐 혼자 그 사립 쓰고 낚시하는 그런 거. 이게 그 동양의 전통 산수 인물화의 아주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낚시할 수 이런 뜻입니다. 낚시할 수. 근데 이 불가한 거죠. 이 불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가 이제 병렬적으로 연결됐죠. 그러니까 조라는 수로, 그 다음에 강이라는 수로, 그러니까 이렇게 동사 수로가 병렬식으로 연결되는 건데, 이 강은 자세히 보면 이 글자가 요 산이 들어가면 강이고 망이 들어가면 망이에요. 이게 그물망, 이제 별이 강,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삼강오륜 할 때 이런 뜻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주석에 의하면 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큰 그런 줄로, 새끼줄 같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촘촘하게 짠 엮은 그런 그물,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불강이죠. 조는 했는데 강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려고 고기 잡을 목적으로 낚시질은 하는데 그물질은 하였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물질은 하였다. 싹쓸이는 안 했다 이 말이죠. 참 불현듯이 아주 어릴 때, 저희 어릴 때 한창 10대에서 20대 사이 혈기 막 방광하고 이럴 때 참 철없는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기 배터리로 그걸 가져가서 그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기절시켜서 잡은 일이 저는 그거 안 했습니다. 저는 안 했는데 주위에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왜 해로운가 하면 그것이 물고기들의 생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답니다. 참 이런 것들 물론 그 기절한 물고기들을 이렇게 다 건져 가지고 남는 물고기도 있어요.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물고기들. 그런 경우 상당수가 생식 기능을 잃어버린다고 해야 합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이건 주살이라고 하는 거는 화살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서로 주살이라고 해요. 근데 이 주살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물건을 이렇게 이제 화살을 함부로 쏜 화살을 주우러 불섭의 함처럼이 뭐 이런 향수의 구절도 있듯이 화살을 쏘아가지고 찾아 가끔마다 잃어버리는 예가 많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꿩이나 새가 날아가는 걸 화살로 쐈는데 떨어졌는데 어디 떨어진지 모르는 예가 빛이 들어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려고 주사를 했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지 않고 중국은 절벽과 절벽 사이에 이렇게 잔도를 설치하거나 뭐 이렇게 줄로 다리를 설치하고 그럴 때 처음에 주살에다가 주살을 쏘아가지고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여기 차츰차츰 굵은 줄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놨다고 합니다. 이만큼 주살이 옛날에는 아주 흔하게 유용하게 쓰이던 그런
물건이었는데 아무튼 이건 주살로 역시 날아가는 새를 쏘거나 할 때 주살로 쏘면 새가 떨어져도 확인할 수 있죠. 잡아올 수 있죠. 그러니까 주살로는 그 주살로 새를 잡는데 잡기는 불석석 여기서는 이 요걸 언해에는 어떻게 되냐면 입 불석석 해가지고 역시 이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여기는 만약에 여기 전통적으로 하면 주살하되 불석 요게 이 사자지만 여기는 성으로 있습니다. 관행상. 이게 보면 여러분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밑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그죠? 네, 여기 뭐냐면 식과 여기 이걸 반절체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그 한자의 글자 발음이 어려운 음가를 찾기가 어려운 글자에 또는 음가가 변하는 글자에 음가를 지정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표음 수단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반절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절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자는 성모와 음모라는 두 가지 형태로 음가를 정하는데, 음모라는 형태로. 요거는 이제 식이라고 하는 글자죠. 요거는 역이라고 하는 글자죠. 그러면 식이에요. 시옷이 성모고, 뒤에 그 성모 뒤에 우리 한글로 치면 중성과 종성에 해당하는 걸 음모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가지 형태로 음을 정하죠. 그래서 시계, 시옷과 역에 합치면 하면 석이 되고 여기에 가면 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음가를 정하는 걸 반절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으로는 석으로 읽었다. 이런 뜻은 역시 쏘다 그런 뜻이죠. 쏘아 잡다, 쏘다. 그게 막치다. 사자, 막칠 수 약간 더 의미가 분화됐죠. 쏘아서 잡는 거는 마찬가지긴 한데 거기서 의미 분화가 좀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마치다라고 하는 의미로 석이라고 발음을 새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이것이 굉장히 일반화되면 다른 글자 비슷한 글자가 또 생겨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쏘아 마치다라는 뜻을 갖는 다른 글자가 나타나지 않고 이 석이라는 글자로 그냥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워낙 논어에서 유명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불석이니까 숙을 쏘지 쏘아 마치지 않았다. 이건 했는데 숙을 마치지는 않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문장으로. 그러면 숙은 숙조라고 해가지고 자는 새, 그러니까 나무에서 자는 새, 요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것이죠. 어쨌든 무방비 상태거나 또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매몰차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이런 공자의 어떤 그런 그 대상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중용에도 뭐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낚시질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주살질은 하지만 그것을 일망타진하거나 망라하거나 농단을 부리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공자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자, 참 많이 배웁니다. 저도.
하는 걸 배웠습니다. 가도라는 시인이 쓴 시인의 일화 중에 한유와 가도의 이런 퇴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퇴보라는 그 고사성어에도 자는새에 대한 그 표현이 있습니다. 좀 한번 찾아보세요. 퇴보라는 말의 어원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사성어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에도 자는새라는 어휘가 있어요. 자, 다음 자왈 개 유 부지이 작지자 아 무시야 이로라 다문하야 택기 선자의 종지하며 다견이 지지이 지지차야 이라 자왈 개 유 부지이 작지자 아 무시야 이로라 다문하야 택기 선자의 종지하며 다견이 지지이 지지차야 이라 자이 가라사대 아지 못하고 작할이 있느냐 내 이 없소라 해에 들어 그 선을 택하여 쫓으며 해보와 식홈이 지홈이 지의 차입니다. 선의 해라고 하는 건 하, 더하기 이죠. 하는 많다 이런 뜻이고 많다 더하기 이니까 만 더하기 이니까 만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다는 생 이 하다는 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죠. 발음도 약간 옛날에는 좀 더 하다 이렇게 좀 다르고요. 하다 이렇게. 자 여기서 해 보아 많이 보아 이런 뜻이죠. 부지이 작지자 개는 이 개는 원래 무슨 덮을 덮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덮다라는 뜻이니까 이제 포괄하다 뭐 덮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아러사 내지 부사로서 해가지고 대체로 대개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뭐 이런 의미로 두루뭉술하게 뭐 이런 뉘앙스를 갖는 글자로 쓰여요. 그래서 뭐 약간의 그 추정의 의미도 좀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부지 작지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개라는 글자의 뉘앙스 때문에 알지 못하면서 이를 꾸미는 자가 있을까? 뭐 있을지도 모르지 뭐 이런 뉘앙스를 가져요. 그러니까 대체로 대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언내에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의문문처럼 여겨지지만 개라고 하는 글자 때문에 이 그런 어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걸 충실하게 그 평서문으로 봐버리면 대체로 있다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문장 맥락상 개가 일종의 그런 그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약간의 그 의문의 어떤 어기를 갖게 만들었죠. 아마도 알지 못하면서도 뭔가를 일을 만드는 자가 있겠지. 뭐 이런 뉘앙스가 되죠. 그리고 작지의 지는 구체적으로는 지시 대상이 없지요. 그러나 작이라고 하는 글자를 동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강하게 표시하기 위해 제대로 표시하기 위해 지라고 하는 그 넣음으로써 자기 타동사화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문장 구성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무시야 이로라 나는 이것이 없다. 나는 이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 날 설치지 않는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담은 택기 선자의 종지, 다견 이지지. 자, 요 두 가지 지금 사례를 예시하고 있는데, 자, 일단 공자가 처음에 제시한 주제는 알지 못하면서 뭔가 일을 꾸미고 일을 만들어내는 자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뭘 하냐? 나는 알고 나서 제대로 알고 나서 뭔가를 한다. 제대로 알고 나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아는 게 뭐냐? 알고 나서 뭘 하면 좋겠지만 또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한 제한적인 단서가 그 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다견 이렇게 나왔죠. 항상 문견 또는 견문 이렇게 짝이 붙어 다니죠. 사람이 외부 대상을 지각함으로써 어떤 의식이 생겨나고 뭔가 이제 행동이나 활동이 생겨날 텐데 이 외부 대상을 지각하는 가장 중요한 감각 기관이 눈과 그다음 귀죠. 그리고 뭐 의학 쪽에서 말하기로 사람이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는 감각 기관이 귀라고 그러고요. 청각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혹시 호스피스 병동이나 정말 자기 어떤 혈친 혈액 가운데 정말 참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일단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청각은 살아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늘 속삭여주고 이런 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이런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그래서 눈과 귀는 외부의 어떤 지각을 받아들이는 가장 대표적인 감각 기관이고 감관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눈이나 견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지식, 인식이 이루어지죠. 네, 인식이. 자, 그러면 문 했을 때는 택기선자의 종지해라. 좋은 것을 가려서 그것을 따라하라. 이 말이죠. 많이 보고서, 그러니까 이 전제는 다예요. 많이.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을 경계해라. 그런 말이에요.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왜 그러겠어요? 고정관념이 형성되죠. 사람은 이미지로 대상을 저장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책을 한 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읽어버리면 그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독선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봐야 된다. 많이 보고 많이 들어야 된다. 많이 듣고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따라가. 그 다음에 많이 보고 그리고 기억한다. 기록 또는 기억. 이걸 발음이 식으로 읽는 것과 지로 읽는 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죠. 이거는 알다. 이거는 기록.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록하다 또는 기억하다. 그래서 많이 듣고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따르고 많이 보고서 그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지식자의 삶의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알미 제일 중요하지만 다 알지 못하고 또는 뭐 알미 상당히 제한되거나 옛날에는 어렵죠. 알미라고 하는 것이 특히 체계적 알미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접하기 쉽지 않은 과거 고대 사회에서 그럼 거기에 대한 차선으로라도 많이 듣고 많이 보아라. 그래야만 독단에 빠지는 요리 떨어지고 낮아지고 또 상대방의 어떤 그런 경험이나 상대방의 지식이나 상대방을 통해서 많이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이전에 미리 가지고 있던 이해를 더 보태주고 교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움의 자세는 늘 자기를 열어야 되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절대화하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굉장히 고집하거나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할 때 자기 알고 있는 걸 막 절대적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더 무시하셔도 되고 우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지고 철학개론이라는 처음 배울 때 머리말에 그렇게 써있어요. 파스칼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파스칼의 팡스에서 인용했다면서
자기 철학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철학하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고서 뭔가를 해야지만 그 알미라는 것은 우리가 다 쉽게 접하지는 못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고 이럴 경우라면 견문이라도 넓혀야 된다. 그 말이겠죠. 견문이라도 넓혀서 해야만 시행착오를 줄이고 독단에 빠질 위험성이 줄어들고 또 남들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남들의 어떤 미리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삶을 보완하고 보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참 공자가 참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정말 공부 배움이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영원한 스승으로서. 다음 구절 또 약간 논란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논란이 된다기보다도 텍스트 비평, 그가 해석상에서 약간의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구절입니다. 호향은 난여언이러니 동자의 현큰을 문인이 혹한데 자왈 여기 진야이요 불력이 되야이니 유하심이리요 이니 결기 진이여든 여기 결야이요 불복이 왕야이며.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호형은 난여언이라니 동자의 현큰을 문인이 혹한데 자왈 여기 진야이요 불력이 되야이니 유하심이리요 이니 결기 진이여든 여기 결야이요 불복이 왕야이며. 호향은 더불어 말홈이 어렵더니 동자의 대화와 늘 문인이 혹한데 자 가라사대 사람이 길을 결하여서 지나거든 그 결을 여하고 그 왕을 보지 못하며 그 진홈을 여하고 그 퇴를 여홈이 아니니 어찌 심의하리요. 자, 언해가 약간 이상하죠. 언해도 약간 이상하고 토도 약간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글자에는 착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대쪽으로 이제 글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딱 대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제 책을 가지고 다니다가 읽다가 이 가죽끈, 이걸 가죽끈 위편이라고 해요. 이 가죽끈이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대나무하고 대나무 쪽하고 가죽끈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면 떨어져요, 끊어져요. 또는 쥐가 쏠거나 해가지고 또는 뭔가 벌레 같은 거 넣어가지고 가죽끈이 좀 훼손이 되죠. 그러면 이걸 해체해서 다시 가죽끈으로 엮는데 이 과정에서 그 문서에 대한 그 비평적인 안목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냥 단순 작업에 가담해 가지고 하다가 보면 이걸 순서를 뒤바꾸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럴 때 이걸 간편이라고 하는데 간이라고 하는데 간 그죠. 죽간과 백서 이렇게 가지고 간배 이렇게 해가지고 출토된 텍스트를 간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 참 재미있는 사건이 많았어요. 1972년에서 4년 사이에 이렇듯 마왕태 함묘에서 나온 그라든가 1992년 무렵에 나온 현문 박정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소나라때 초묘 죽간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참 타임 캡슐 같은 거예요. 아, 진짜 흥미지. 이제 서양에서도 기독교 성서와 관련된 또는 기독교 초기 교회사와 관련된 아주 희한한 자료들이 많이 발견됐죠. 사해의 쿰란이라는 데나 이집트의 낙 함마디라는 이런 데서 발굴된 자료들이 아주 기기묘묘한 자료들이 많은데 이 동양에서는 특히 이런 마왕태나 박정에서 나온 이런 자료들이 아주 희한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나무 쪽에서는 그걸 간이라고 하죠. 이 간이 이렇게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재편집하는 과정에서 뒤섞여 있는 경우도 그 착감이에요.
그 요걸 여기도 착간이 일어났다고 이제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그런데 뭐 굳이 착간이라고 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 일단 원문을 한번 따져봅시다. 호향은 그 향의 이름이 호라고 하는 지역이죠. 호라고. 지금도 중국의 그 행정구역상 당이라든가 당이라 당이라든가 직이라든가 이런 걸 써야 정신원이라든가 그러니까 향도 일종의 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떤 지역 사회를 말하죠. 그 동네는 그 지역은 그런 뜻입니다. 호라고 하는 고을은 난여언 난이 수러지요. 수러 어렵다. 여으로 여기서는 이제 인칭 대명사가 생략됐죠. 그와 더불어 여지 난 여지언 그와 더불어 말하기가 난이 이제 수러가 돼가지고 어렵다. 그러니까 호향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하는 게 무슨 언어가 달라서가 아니고 이 의식 수준, 문화, 교양 이런 수준이 너무 상스러워 가지고 도대체 이 말이 잘 안 통해. 그런 사람이죠. 이 말할까 계층, 신분, 교양 이런 수준에 따라서도 말이 정말 안 되는 게 현대 사회도 그렇죠. 현대 사회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 수준의 교양 수준에 따라서 말이 전혀 안 통하는 거죠. 그런 얘가 뭐 저희들도 살아보면 많이 겪을 것 같은 것 같아요. 동자의 현금. 이 동자는 아이 동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상으로는 무슨 뭐 한 10살 뭐 전후의 어린 아이 같지만 한 20세 이전, 한 10세 후반까지도 보통 동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젊은이죠. 젊은인데 약간 어린 10대 후반쯤 되는 이 정도까지도 동이가 돼요. 동자의 현, 이 현을 읽으면 보다 됩니다. 현은 뵙다, 보다와 뵙다가 어떻게 다를까요? 보다는 내가 보는 거예요. 뵙다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을 찾아뵙다. 그러면 찾아간 것도 나고 사실 어른을 본 것은 나죠. 그런데 어른을 주체로 봐가지고 어른에게 나를 보이게끔 드러낸다. 그런 뜻에서 뵙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읽을 때도 현으로 읽습니다. 뵙다. 참 이런 게 문화적인 차이, 뭐랄까, 문화사적인 그런 맥락이 좀 재미있어요. 요즘 사고방식 생각은 말도 안 되지만 그것도 그 나름대로 상호 존중하는 거니까 어른을 존중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어른을 존중한다면 그럼 어른이 나이 많거나 연장자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조건 뭐 좌지우지 그건 아니죠. 어른을 존중하는 거는 그만큼 어른이 가진 경험과 경륜을 이제 존중하는 거고 또 반면에 어른은 그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아니 사람이 갈수록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나 책임은 잘 안 하는 거죠. 나보다 힘드니까. 아무튼 동자가 되었어요. 뵙고자 찾아와. 그러니까 문인이 혹한데는 이 문인은 공자의 문인이죠. 공자의 제자, 공자의 문에 있는 사람. 공자 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혹했다는 말은 미스 잘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약간 헷갈려 했어요. 의혹이에요. 이게 일종의 지역 감정 같은 것이죠. 어떤 지역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하고 괜히 선입관, 색안경을 끼고 보죠. 그러니까 호향이 일종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국 공자의 행적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그 이력 속에서 호라고 하는 고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는 좀 지역적으로 지역 감정의 대상이었던 그 당시로. 그러니까 누님들이 선생님이 어떻게 저런 놈들을 만나 본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이 찾아왔는데 왜 만나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하기를 여기 짓는 의견이 돼요. 뒤에는 목적구지요. 기진냐는 목적구지요. 그가 나옴을 그 나옴 여하다. 그 기퇴야 그가 물러나면 두려워한다. 여기서 여는 이제 인정한다, 허락한다, 허여한다, 뭐 요즘 좀 인정한다가 그래도 뭐 허여하다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인정한다, 뭐 받아들여준다 뭐 그런 뜻으로 원래 여라고 하는 거는 파티시페이션, 관여하다, 참여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 같이 더불어 하다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그가 나온 어쨌든 진보적인 것, 선입견을 배제하고 그가 나오면 받아들여주고 그가 물러나면 그건 내하고 관계없고 안 받아들여. 그러니 유하심을 이유는 이유처럼 큰 의미가 없는 다른 사람 쓰이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유 또는 이유. 요거는 이제 오직 유로서 주로 요거. 시경에 이 글자 참 많이 써요. 이렇게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죠. 독립적인 뜻을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죠. 그러면 물론 이걸 너무 유 자체는 오직 유자인데 오직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또 뜻이 강하고 의미가 뉘앙스가 좀 너무 말하자면 긴장되는 느낌이 나요. 그런 의미까지는 아니니까 알아서 하고 좋은데 이 유는 간혹 가다가 지난번에 나왔듯이 대답할 때도 유라고 그랬죠. 낙과 달리 낙은 유보적인 대답이고 유는 강하게 긍정적이고 이런 대답이 유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유는 약간의 그런 어기를 이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하심 무엇이 심하냐? 무엇이 심하냐? 심한 것이 뭐냐? 별로 심한 거 없다. 어떤 사람이라도 선입관을 배제하고서 보면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 장점을 취하고 단점은 배제하면 되지 않냐 그 말이죠. 인이 결기진이여든 여기 결ля고 불복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언해에는 이것을 순서가 뒤바뀐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결해서 나오면이라는 전제를 제시한 거죠. 그게 전체적인 의미는 맞아요. 그게 평서문으로 쓴다면 그게 맞죠. 우리가 수사적으로 레토릭 수사적으로 표현하면 이건 논어예요. 구절은 굉장히 수사적인 표현인데 이걸 그냥 일반적 평이한 진술로 보면 언해처럼 하는 게 정식적인 말하는 평서문의 어떤 형태죠. 사람이 결기이진 이 결자는 깨끗할 결자인데 머리카락 안 찝게 내래 좀. 성결이죠. 너나. 응? 너나. 결기이지 그러면
저는 순결 깨끗하게 돼. 요 글자가 좀 어렵긴 하지만 요 글자 이걸 혈이라고 제일 혈 그래가지고 대학에 보면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 혈고지도라는 게 있죠. 혈고지도라는 게 있죠. 이 혈고지도라는 것은 제는 그 법도, 제는 법도라는 뜻인데 제는 법도가 나에게 있다. 나를 기준으로 해라.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마음으로 적도 이런 뉘앙스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결은 깨끗. 그래서 혈이라고 하는 발음 앞에 참수를 써가지고 여기에 결이 깨끗한 결. 자 여기서 결이 있죠. 자기를 깨끗이 하다. 그래서 나아온다. 그래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나아온다면 이게 이제 전제가 되죠. 여기는 불보 이렇게 했죠. 여기 진야오, 여기 결야오, 불복이 왕야이며. 여기 결야오, 불복이 왕야이며.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나아온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깨끗하게 한 점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지나간 행적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는다. 보호라고 하는 건 뭐 보호하다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따진다 뭐 이런 의미로 하면 되겠죠. 안 갚으면 한다 뭐 이런 뜻. 보답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보답은 갚을 보자. 여기는 지킬 보자니까 여기서는 따진다, 뭐 의식에 둔다, 뭐 그 어떤 그 이미지, 선입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존한다, 뭐 그런 뉘앙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겠다. 그 깨끗이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과거의 과거 같은 것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겠다. 끼고 있지 않겠다. 마음에 뭐 그런 뉘앙스죠. 그래서 인이 결기 이 제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로 한다면 여기 결야 불복이 왕야 이게 1차, 그다음 2차, 그다음에 여기 진야 불력이 돼야 이렇게 봤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이 정돈되긴 하죠. 실제적으로 정돈이 되죠.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 도치해가지고 이걸 앞으로 내세우죠. 앞으로 내세우고 뭐가 그러니까 인이 결기이지라는 전제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다시 이런 문장 구조가 형성의 구조라는 거예요. 사람이 결기진한다면 여 불보하고 여 분리하고 하면 되니까 뭐가 심하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결론이죠. 근데 이거를 요 결론 단위 부위를 앞으로 전체 앞으로 도치를 시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다 이것이 더 미래지향적이겠죠. 불보 이거 과거의 것을 따지지 않겠다, 염두에 두지 않겠다 하는 것은 어쨌든 과거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와 불여라고 하면 미래지향적인 그런 뉘앙스를 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 구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을 문장 그대로 이 논어의 요 편집 체제 그대로 본다면 수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언어처럼 이렇게 이제 했다면 착간이 일어났다라고 인정하고서 본다면 언어처럼 이렇게 정돈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알 수는 없지만 나름의 재미있는 구조죠.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왈 인 원호제야. 아 여긴이면 사인이 지의니라. 자왈 인 원호제야. 아 여긴이면 사인이 지의니라. 자의가라사대 인이 뭐냐? 네 인코자 하면 이에 인이 니를 나니라. 인원호제 인원호제 인이 뭐냐? 인이 멀다. 인은 멀다. 호는 물을 표죠. 쟤는 뭐 약간의 그 감탄의 어떤 합쳐서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 뭐냐? 인이 멀겠냐라고. 그 다음 문장에 이제 그 쉬운 이게 종속주예요. 나는 인을 원한다. 나는 인을 기억한다. 여기 이제 이게 일종의 전제나 조건처럼 돼요. 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앞에 나왔었죠. 이에 곧 뭐뭐 하면 곧. 그래서 전환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해 주죠. 내가 인을 넣고 한다면 바로 인지, 인이 이르다. 인이 수로 주어 수로 인이 이른다. 인이 이를 것이다. 사이에 인이 이를 것이다. 이 의 역시 여기는 의는 뭐겠어요? 상당히 시제 상황이죠. 미래, 근접 미래. 혹시 불어 배우신 분들 근접 미래 같은 곧 이를 거다. 이렇게 의를 가지고서 시상을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시상, 시제 같은 거. 재밌죠? 이렇게 좀 한 번 더 어쨌든 언어기 때문에 지금 언어는 언어가 구현한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에 조금 익숙해지면 한문에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한문 세계 들어가 보면 그 안에도 참 다채로운 세계가 있죠. 그래서 자 혹시 뭐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수업을 끝내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뭐 익숙해지죠. 네, 이런 게 한문이구나 하는 정도. 다음에 아마 이거 다 끝내고 8편 태백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